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일이 노년기에는 유독 잦아집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우리는 삶의 경험이 많고 그만큼 말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의 무게가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노년의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보다 인상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내가 충고하려 했던 말이 상대에겐 지적으로 느껴지고 걱정으로 건넨 말이 비난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이런 오해가 쉽게 발생합니다. 자식은 그만 좀 하라고 말하고 부모는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왜 저러나 싶습니다. 이 간극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말습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딸이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대화 중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 하나밖에 안 낳고 그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니? 본인은 별 생각 없이 꺼낸 말이지만 딸은 얼굴이 굳어지고 이후 대화는 겉돌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둘러싼 결정에는 수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이해받고 싶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지우는 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말이 단지 하나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버릇은 누적됩니다. 그 나이 되도록 아직도 그러냐?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넌 틀렸어.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 같은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나를 이해해 달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상대를 낮게 보는 태도로 읽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닫히고 관계는 겉돌기 시작합니다. 이 말버릇은 왜 생길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사회의 무게 속에서 견뎌낸 세월. 그 안에서 우리는 이래야 산다는 기준과 확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확신이 말로 나올 때 그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조언이 되어 전달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와 다르고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국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인식으로 상대에게 박히게 됩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말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이기도 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리가 얼마나 오래되고 낡았는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 언젠가 아무런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말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 깊음은 단어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의 말에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그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시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내려다보는 시선, 나의 기준만 옳다고 믿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말버릇. 이 말버릇이 인간관계를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예전에 한 할머니가 손주를 보기 위해 딸 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손주는 많이 자라 있었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더랍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밥을 먹다 그만 애가 버릇이 없네.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들면 안 되지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손주는 금세 표정이 굳었고 딸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후 그 집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손주는 할머니가 온다고 하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잘못이라기보다 시대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한 말이 만든 거리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건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내가 부모 노릇을 잘 못해서 그래. 내가 너 키울 땐 안 그랬다는 말은 결국 자식의 삶을 부정하게 됩니다. 부모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듣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본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그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이는 단절로 이어지고 부모는 점점 자식과의 대화가 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말버릇은 단지 말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된 인식과 감정의 방향성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다라는 확신은 곧 상대의 삶을 왜곡해서 보게 만듭니다. 그 확신이 쌓인 만큼 말은 단단해지고 타인의 말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고 남는 건 고립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심리적 요인은 지배감입니다. 말버릇 속에는 은근한 지배의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나 며느리, 손주를 대할 때 이렇게 해야 해라는 말에는 내가 기준이고 너는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말의 뉘앙스는 명확히 느낍니다. 내 인생도 존중받고 싶다는 당연한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여겨질 때 사람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노년기에는 외로움과 불안이 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도 늙어봐야 안다는 말은 사실 외로움의 표현이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는 불안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말의 형태로 왜곡되어 전달되면 진심은 전해지지 않고 오해만 남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의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외로워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조언이 필요한 상황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말은 늘 상처로 이어집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릇이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긴 창입니다. 그 창이 흐릿하고 오래된 방식으로만 닫혀 있다면 그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단어 하나가 아니라 말을 대하는 내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버릇에서 벗어나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듣는 것, 이 한 줄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결의 방식입니다. 같은 한마디라도 그 안에 판단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이해가 담겨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말에 따뜻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조언보다 경청을 택하며 훈계보다 공감을 건네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가족도, 이웃도, 젊은 사람도 편하게 머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상대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숨을 쉬고 감정을 편히 표현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언어가 노년의 품격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질문하는 말습관입니다. 왜 그렇게 하니? 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하게 됐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판단이 아닌 관심으로 말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는 자기 경험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해봐서 안다는 말은 대부분 상대의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 대화는 수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침묵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배려입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손주가 버릇없게 느껴질 때 꼭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대화입니다. 노년에는 말보다 태도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침묵 속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먼저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멀어진 것 같아 서운하다는 말은 요즘은 자식도 부모를 안 챙겨라는 말보다 훨씬 더 진심이 잘 전해집니다. 우리는 감정을 돌려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정작 그 돌림말이 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솔직한 감정은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형 대화 태도입니다. 내가 해줘야 한다는 말보다는 나는 내 몫을 하고 싶다는 태도가 상대에게 존중받는 인상을 줍니다. 노년의 자립은 단지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에서도 독립적일 수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도 자유로워지고 손주와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집니다. 기대지 않고 얽매지 않고 주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가 진정한 존엄입니다. 이러한 말습관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하고 천천히 바꾸어 갈 때 주변의 반응은 분명 달라집니다. 말이 줄었는데 오히려 사람이 모이고 훈계가 사라졌는데 오히려 존경이 따릅니다. 이것이 말버릇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이 바뀌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찾아온 사위를 보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넌 여전히 출세엔 관심이 없구나.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사위는 말없이 웃었지만 이후 다시는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몇 달 뒤 손주의 돌잔치에도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딸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이 수십 년 이어진 정을 끄는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을 마지막 고리로 관계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어르신은 딸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참 잘 키웠구나. 아이가 밝고 건강해 보여서 마음이 놓인다. 별거 아닌 말 같지만 그 딸은 이후에도 자주 부모님 집을 찾았고 때로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데려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에는 웃음이 있었고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바로 말에 담긴 의도입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느낌을 더 정확히 기억합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나를 응원하는지, 평가하는지, 억압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지, 피하고 싶은지를 결정짓습니다. 노년의 말은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말이 관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꾸는 첫걸음은 멈춤입니다. 떠오르는 말을 곧장 내뱉지 말고 마음속에서 한 번 더 돌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할까?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줄까? 말을 한 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걸음,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말은 타이밍과 맥락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상처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빼는 것입니다. 말에 분노가 섞이거나 섭섭함이 묻어 있으면 상대는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에 방어하고 반감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감정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있기에 한두 마디에도 쉽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감정보다 의도가 담겨야 하고 그 의도는 애정과 존중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언의 말을 늘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강력합니다. 손주에게 한마디 잔소리보다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게 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자식에게 충고하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는 것이 더 깊은 말이 됩니다. 말은 반드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빛, 손길, 기다림을 어부 디즈 스피크. 네 번째는 기억을 바꾸는 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말에 약합니다. 내가 어릴 때 참 책임감 있었지. 너 그런 거 잘했잖아 하는 말은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불러오고 상대가 스스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 기억의 말은 현재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미래의 관계까지 편안하게 엽니다.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변화를 위해서는 스스로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말 습관이 정말 옳았는지, 그 말들이 진심을 잘 담아왔는지 돌아보는 것. 그 물음이 시작될 때 관계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창이며 인격이 담긴 흔적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만큼 그 말에는 연륜이 담겨야 하고 아픔을 품은 연민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 한마디로 관계를 잃고 사람을 잃고 결국 외로움 속에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되뇌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단어 몇 개가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뀌면 말은 저절로 달라집니다. 따뜻한 시선은 따뜻한 말을 낳고 부드러운 태도는 부드러운 관계를 만듭니다. 반대로 비판적인 마음, 기준을 강요하는 태도는 설령 말을 곱게 하더라도 결국 날카롭게 들립니다. 결국 말이란 감정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사람을 쌓는 때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때입니다. 말은 그 지킴의 도구입니다. 관계를 이어주는 신뢰를 쌓는 벽돌, 사랑을 전하는 손편지 같은 것. 그러니 더 천천히 말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은 무기가 아닌 선물이 됩니다. 자식을 향한 말, 손주를 향한 말, 친구를 향한 말.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따뜻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듣고 미소 짓고 다시 다가오고 기다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말의 진짜 힘입니다.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충고를 줄이고 질문을 늘리고 평가를 멈추고 감정을 담아보세요. 말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바꾼 말 한마디가 내일의 관계를 살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따뜻하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결국 당신을 기억하게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 이야기를 이끌어온 이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말은 나이보다 먼저 늙고 마음보다 더 오래 남는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나이 들게 하지 말고 마음처럼 따뜻하게 써야 합니다.